집을 주는 대신에 일을 못하고 급여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로 육아를 할래라고 물으면 당연히 어느 누구도 육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가 굉장히 행복할까? 더 나아가서 고물가 시대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꼽는 저출산의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주거, 양육, 물가, 안전, 사교육 등등.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주거 문제, 또 때론 양육과 교육에 방점을 찍으면서 무려 280조 원을 썼지만 상황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의 모습들,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지원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죠. 2750년 대한민국이 지구상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라 경고한 영국의 석학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도 신박한 한 가지 묘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최근 주목받는 이민 정책 역시 반드시 연관된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Of course, migration can be helpful. The problem arises, it seems to me, if the circumstances in the defectiv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ducing enough people, producing enough workers. 결국 종합적인 대책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마다 진단과 해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는 게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9,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3.9%에 해당했습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로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경제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재정 긴축 기조에서도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정부도 지원을 출산 자체에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저금리로 전세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앨 계획입니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현금성, 나열성 지원 사업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는 저는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휴가를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눈치를 본다라든지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도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0.7명대 인구 소멸 상황에 직면한 건 자녀 사교육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환경,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구조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인식의 문제, 생활의 패턴의 문제들이 같이 결합돼 있어요.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일 수밖에 없어서 우수 인재 영입 등 이민 정책의 촘촘한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SBS 조윤아입니다.